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쑥쑥 박사를 진행하는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김진숙, 이성숙이라 저희가 쑥쑥을 따서 쑥쑥 박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먼저 김진숙 선생님을 양력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김진숙 선생님은 중앙대학교에서 아동학 박사를 하셨고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전문교육자과정 주임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원유치원 원장선생님과 상도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도 하셨습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PET, 즉 부모역할 훈련, 그 다음에 APT, EP 등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셨고 성격검사인 MBTI, 그 다음에 상담치료 이론인 현실요법을 수료를 하셨습니다. 저서에는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자녀와의 사랑 만들기, 우리 아이 3일의 기적, 예비 부모교육, 부모교육. 책 제목만 들어도 좀 호기심이 가는 그런 많은 부모교육 저서들을 하셔서 아주 부모교육의 대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성숙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유아교육학 박사를 하셨고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교민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한양여대, 협성대 등에서 유아교육에 강의를 하셨습니다. 또 홍익유치원 원장선생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이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인 PET와 APT를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격검사인 MBTI 강사 자격을 수료하셨고 상담치료 이론인 현실요법 RT를 수료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지구처럼 돌아가요. 두 번째, 몬테소리 이론에 관한 책을 집필하셨고 그 다음에 몬테소리 실제편인 일상생활 영역, 감각교육, 수학교육, 언어교육, 문화교육을 집필하셨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1989년 PET 부모역할 훈련 1기 강사 연수였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32년째입니다. 헤어질 때 넘었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연구소를 함께 하고 또 부모교육 강의도 많이 하고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었는데 또 온라인에서 우리가 다시 뭉치는 이런 일은 또 꿈에도 생각 못했죠. 네. 네. 돌아보니 그 1990년대, 그 다음에 2010년대 그때가 부모교육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프로그램이 8주간 진행되는 그 정규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선생님은 최소 한 달에 한 2팀 정도는 진행을 하셨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20년간이나 그거를 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최소입니다. 선생님한테 24시간 이상 부모교육 과정을 한 사람들이 5,000명 정도 죄송합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선생님의 부모교육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쯤 그분들은 40대도 있을 거지만 50대 또는 60대 초반에 이르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분들 중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네네. 부탁합니다. 네, 아마 선생님도 그 강의하다가 기억에 남는 부모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부모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정규 과정 외에도 유치원 부모님들이나 뭐 유치원 교사들, 기업체 직원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런 걸 대상으로 뭐 2시간, 4시간 특강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 그 인원이 연인원은 최소 5만 명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항상 가까이 계셔서 그냥 친하게만 생각했는데 대단히 위대해 보이십니다. 대단한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계산해보지 않았는데 이성숙 선생님이 계산해주니까 겁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이 부모교육을 70년대 선생님과 같이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어머니 부모교육 도중에 저는
아들 둘이 있어요. 큰아들은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쉽게 말하는 S대를 졸업했고, 둘째는 말썽 피우고 공부도 안 해서 전문대학을 가까스로 졸업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어머니? 하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어머님은 그동안 내가 어려서부터 대학교까지 공부를 잘해서 어깨 피고 다니셨죠? 다른 엄마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셨죠? 그걸로 효도 끝입니다. 깜짝 놀랐대요. 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구나. 공부하는 것이 효도였구나. 그런데 둘째 아이는 전문대학을 가까스 졸업한 후에 그렇게 엄마 마음도 잘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둘째 아들은 효도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들 너무 공부만 치중하는 것도 조금 생각 좀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은 부모교육 한 후에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몬테소리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다가 2000년도 이후에는 박사과정에서 연구하신 레저 접근법을 적용한 프로젝트 활동행 관한 연수도 많이 해오셨고요. 저도 아마 선생님한테 이 프로젝트에 관한 것을 배웠어요. 또 2000년도부터 그동안 유치원 운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선생님 그 수업 경험을 토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 교사들의 수업 지도를 본업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지난 30년간 몬테소리 1년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도 제가 알기로 한 4,000명 이상 되는 것 같고, 또 지난 20년간 레저 접근법을 배우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도 3,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인원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컨설팅을 약 20년간 해왔으니까 매년 20개원 이상을 20년간 했으니 아마 400개원의 교사 약 한 3,500명? 4,000명 정도 수업을 매일 참여 관찰하시면서 지도한 셈이죠. 아마 그때 배운 아이들이 지금 사회 진출을 했거나 대학생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를 소개하다 보니 우리가 좀 자랑질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제 저 할머니들은 뭐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우리 소개를 좀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냥 우리 강의 좀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직도 유치원 어린이들의 수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수업을 관찰했던 아이들이 지금도 유치원생인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대학생이 되었고, 네. 하긴 저랑 아직도 그 연락을 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결혼을 한 유치원생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선생님 또 우리가 또 제일 자랑할 것이 있죠? 그런가요? 네. 네. 뭐가 빠졌어요? 뭐가? 우리가 네. 나이가 많다는 거죠.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손자 하나, 손녀 셋, 아. 내 손자녀들의 할머니예요. 네. 선생님은 아직 할머니가 안 되셨으니까 훨씬 젊죠, 저보다. 네. 그런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저 할머니 꼰대들 무슨 이야기 하려고 나왔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직 할머니가 못했는데 제 아픈 곳을 찌르시는 것 같아요. 제 소망 중에 하나가 빨리 최고입니다.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쑥쑥 박사를 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우리 나이가 이제 은퇴를 할 나이가 되었고, 이제 저는 아직도 현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참 자랑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눈치 없이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튜브가 정말 인기가 높아지고 저부터도 뭐든지 유튜브에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부모교육에 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했지만 또 현장에서 많은 부모들을 만났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부모교육을 하거나 그러면 특강이 끝난 다음에 와서 질문하시는 엄마들이 계시고, 또 드물지만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면담 신청을 해서 개인 상담을 할 때도 있는데,
하다 보면 참 정말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무슨 고민과 걱정이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시대가 달라졌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문제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집집마다 있기도 하고 그걸 그런데 일일이 다 강의해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개인 상담도 뭐 한 번 만나면 뭐 30분에서 길어야 1시간인데 그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한계가 있죠. 그렇죠. 또 어떤 엄마들은 자기의 개인 문제를 섣불리 누군가한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위주알 고주알 유튜브에서 나눠보면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친구들도 사실은 할머니가 되어서 육아 도움을 많이 하는데 할머니들이 자기 자식 키울 때와 좀 많이 다르고 근데 또 좀 잊어버렸고 네. 그다음에 또 딸이나 며느리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예요. 엄마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머니가 또 그 손주를 키우시는 걸 보면 할머니들은 일단 자기 자식보다 손주가 너무 귀여우세요. 그래서 너무 이뻐하다 보니 또 버릇을 좀 잡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거를 아이를 키우는 그 손주를 키우는데 고민이 있을 건데 그걸 그렇지.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데서 해주면 짬짬이 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걱정이 더 많았고 사실 저는 좀 자신이 좀 없기도 했어요. 뭐 강의는 사실 많이 하러 다녔지만 그렇죠. 그쵸? 내가 제일 이제 자신이 없는 게 내가 요즘 엄마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이제 요즘 엄마들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런 요즘 엄마들이 그런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아우 저 꼰대들 같은 꼰대 같은 이야기 이렇게 별로 듣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되게 좀 머쓱할 것 같은 그런 사실 걱정도 좀 많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 시작하면서 설렘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30년 넘게 부모 교육을 실제 해왔고 또 우리 성격이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이 강의 중에 이야기 중에 전 꼰대 같은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건너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저건 우리 집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귀를 쫑긋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이 지금 이야기 듣고 계신 젊은 엄마들 중에 난 우리 두 시어머니나 저기 친정어머니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육아 문제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이거를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아마 목욕탕 갔는데 어떤 젊은 할머니예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눈물 글썽하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는 아들이 없어서 딸이만 둘인데 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그런데 둘째 딸이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딸만 둘을 낳는데 그 키울 때 엄마 와서 살아야 된다 우리 집 와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가서 정말 헌신하면서 두 손녀를 키워서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느 날 딸이 어머니 할례가 있다면서 어머니 이제 우리도 우리 식구들만 살고 싶다고 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큰딸네로 가는데 참 그런 이야기 들을 때 한번 젊은 엄마들도 한번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제가 그때 그 이야기가 가슴에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하고 이렇게 아이들 맡길 때 육아 갈등이 없는 사람 없지요. 네, 다 있지요. 네,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두 사람도 모두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지만 고부 갈등이 있지요. 또 육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일 놀랬던 건 애들이 뭐 먹다가 이렇게 입에 붓고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걸레다가 입을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막 화를 내시면서 네. 야, 다
다 그렇게 키워도 네 애비 봐라. 얼마나 튼튼하게 잘 컸냐. 그럼 저는 할 말은 없죠. 네. 근데 그럴 때 저도 너무 당황해서 막 이렇게 막 뭐랄까 어머니 기분 나쁘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랬을지 모르는데 이럴 때도 좀 편안하게 좀 어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같이 살면서 갈등 없는 사람은 없고 또 어디 가서 함부로 그 흉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내가 누워서 침 뱉긴데 그래서 그런 이런 사소한 갈등이 집집마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교육 강의를 하면서 질문 받는 걸 보면 아, 이 집 저 집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구나 그런 걸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족 간에 직접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대신해서 해줄 테니 필요하면 특별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에게 쑥쑥 박사 꼭 들으라고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좀 올려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쑥쑥 박사가 세대를 아우르는 맘 카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용기를 내보기로 했지요. 우리 둘은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쑥쑥 박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교육 강의를 하면서 가끔 어머님들 중에 하는 질문 중에 선생님 부모교육 강사신데 선생님 아들 얼마나 잘 키웠어요? 그러면 가슴이 콱 막히면서 왜 저런 질문을 해? 그러다가도 솔직히 말하죠. 우리도 선생님이나 나나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한테 항상 미안한 맘,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막내 아들, 그러니까 딸 아들인데 아들이 그때는 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들이 오후반인데 제가 오전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과자 뭐 빵 좀 사가지고 애한테 네 친한 친구 집에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누구 어머니예요. 오늘 죄송하지만 여기서 밥도 좀 먹이시고 같이 좀 아드님하고 학교를 같이 보냈으면 부탁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시사분이 확 밀어내더니 문을 닫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들한테 그 미안한 마음 그런 건 말로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친한 친구 집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그때 얼마나 고마워. 내가 지금도 그 두 아이의 엄마의 얼굴 모습이라든가 그 두 아이의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가면서도 슬펐어요. 내가 강의하러 가면서 아이들 남의 집에 맡겨놓고 가는구나. 아마 이런 경우가 아마 이성 선생님도 있으셨을 건데. 네. 그죠? 저도 이제 아이가 유치원 입학하기 전에 제가 그 실습을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또 그때는 미국이었으니까 옆집 같은 한국 유학생 엄마한테 다짜고짜 또 그 엄마가 착해가지고 내가 봐줄게 이래서 이제 맡겨놓고 실습을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한 조금 있다가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입학을 해서 했지만 그래도 그게 한 두세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죠. 그 엄마가 얼마나 착했으니 사실 지금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시어머님이나 친정엄마 두 분이 다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엄마는 도저히 아이를 봐줄 수 없는 형편이고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살기는 했지만 저희 어머니도 건강하지 않아서 애를 정말 우리 남자들한테 애보라고 그냥 눈으로만 본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어머니는 지켜주시긴 한 거죠. 애들이 이제 집에 왔을 때 혼자 있지 않게 지켜줘서 그게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지만 그때 제가 굉장히 소망 중에 하나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건강하셔서 얘네들을 좀 키우는데 도와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 제가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부모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저도 딸이니까 나는 얘네들이 나중에 일을 하면 내가 애를 봐줄 거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부모 교육 때 그 원장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뭐 어떻게 일을 그만두고 보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내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 내가 더 비전이 있으면 할 수 없이 내가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그때 시점에서 네가 더 비전이 있으면 내가 그만두고 네 애를 키워줄 거고, 엄마가 더 나오면 뭐 할 수 없지. 네 애는 네가 키워야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또 제가 친정엄마로서 아이를 키워준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돼요. 막상 지금 제 앞에 닥치면.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워킹맘으로서 가끔 이런 생각하다. 나는 아이들한테 어떤 엄마였을까? 아이들한테 대답을 들을 자신은 없어. 난 몇 점이었을까? 낙제생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잘한 것이든 후회한 것이든 우리와 같이 어머님들이 같이 함께 나눈다면 누군가에는 우리 이 프로그램이 조그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우리 요즘 엄마들은 인터넷을 뒤지거나 또는 엄마들끼리 카페에서 앉아서 주고받는 정보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이야기 마당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쑥쑥 박사를 시작하면서 구호를 만들어 봤어요. 그건 바로 재미있어, 공감했어, 네. 그리고 또 보고 싶소입니다. 소띠라고 해서 소자를 끝내느라고 머리 좀 썼죠. 아마 이게 꼰대들의 개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가 우리들의 절실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머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